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안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자크 라캉이라고 해서 프랑스의 이제 정신 분석학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후기 구조주의자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캉이란다. 자크 라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이 라캉이 얘기했던 이론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작게 하는 이유는 지금 새벽이라 가지고 가족들이 주무시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좀 작게 촬영할 수밖에 없는 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보드마카 지우개 산다고 했는데 깜빡하고 또 못 샀습니다. 그래서 휴지로 지울 거니까 불편하셔도 좀 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이 정신분석 쪽으로 관심이 없으면 아마 아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거 내가 왜 보고 앉아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거는 관심이 없으시면 그냥 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재미없을 수 있어요. 자, 4월 13일 출생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방 대기업의 이제 파리 지사장이었어요. 좀 아버지가 잘 나갔지. 그죠? 그래서 이제 파리에 이제 프랑스에 보마르시에 거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유복하게 살다가 이제 몽파르나스라는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요. 이제 여기서 명문 가톨릭 학교인 스타니슬라스 학교가 있어요. 자, 여기 중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라캉은 라틴어하고 신학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10대 때는 스피노자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에티카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에티카 한번 읽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 스피노자의 삶을 설명하면서 이 라캉이 에티카를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의학 박사 학위 논문 첫 머리에도 이 에티카를 인용합니다. 그 정도였고, 라캉이 이제 19살이 되던 해에 1920년 이제 이쯤에 지우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라캉이 1920년대 이때쯤에 이제 의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의학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926년에 이제 정신의학을 전공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기간 동안 이제 파리에 초현실주의자들이 있었어요. 미술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가, 지식인물이 라캉이 함께 어울리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유명한 앙드레 지드라든가 제임스 조이스, 살바도르 달리, 파블로 피카소 같은 이러한 예술가들, 작가들하고 어울려요. 그리고 1930년대부터 뭘 하냐면은 이제 초현실주의 출판물에다가 기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직접 글을 이제 쓰는 거지. 그리고 1926년부터 28년에 이제 경찰청 소속인 정신 이상자 특별 의무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턴 생활을 계속 하다가 이제 라캉은 편집증이죠. 파라노이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편집증이라는 것이 이제 망상이나 의심, 불안. 그래서 현실이 있으면은 지 멋대로 해석하는 것을 여러분들 편집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1932년에 라캉은 박사 학위를 이제 따는데 여기에 이제 편집증 관련해서 박사 학위를 이제 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초현실주의자 동료들한테 영향을 줘요. 라캉이 박사 학위에 편집증 관련된 얘기를 썼네. 그러면서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라캉이 1932년에 논문에서 다루었던 이 환자 에메라는 여인의 이름이 에메예요. 애매하죠, 그죠? 에메라는 여인의 상태 분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분석했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라캉의 어떤 의학적이고 이런 정신 분석적인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메라는 이름은 본명은 아닙니다. 본명은 아니고 이 여자가 A라는 여자가 쓴 소설 속의 주인공 여성입니다. 이 여자는 유명한 파리 여배우였던 디플로스를 찔러 죽이려 했습니다. 칼로 죽이려 한 거야. 디플로스라는 여자 배우를. 자, 라캉은 겉보기에는 아주 비합리적으로 보였던 이 A라는 여자의 이러한 살해하려고 했던 행위 있죠. 이 행위 뒤에 어떠한 논리가 감추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논리를 짜맞춰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라캉의 논문은 정신의학계에서 뭐라고 불렸냐면은 자기 형벌적 편집증. 처음 들어보시죠? 자기 형벌적 편집증이라는 새로운 뉴 컨셉, 새로운 개념을 정신의학계에 소개하게 됩니다. 자, 라캉은 이 여자가 A라는 여자였죠. 디플로스를 공격함으로써 실은 M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을 공격하려고 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디플로스, 즉 여배우였죠. 이 여배우는 뭐냐면은 M가 그렇게 되고자 했던, 이렇게 되고자 했던 열망했던 여인, 한마디로 자아상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표상했다라는 겁니다. 이 여배우 디플로스는 자유와 특권을 누리고 있는 존재예요. 근데 A라는 여성이 만들어낸 M이라는 여성, 한마디로 약간 해리성 장애 같은 느낌이죠. 이 M에는 이 여배우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표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 M의 피해 망상 속에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을 위협하고 있는 위협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이 환경보다도 바로 이 디플로스라는 특권적인 존재가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봤던 거예요. 이렇게 나의 표상이었던 여배우처럼 될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M는 느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뭘 해요? 불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누가? 여배우 디플로스가. 실질적으로 괴롭히지 않지만 어떻게 괴롭히고 있어? 인식하게 됨으로써, 내 눈앞이 띄므로써 M에게는 그렇게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상적인 이미지였던 여배우 디플로스는 어떤 거예요? M에게 일종의 증오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양가 감정인 열망의 대상도 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이미지 그리고 정체성이 아주 복잡한 관계가 가장 흥미를 끌었던 겁니다. 라캉의 흥미를 끌었던 거예요. 그래서 M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체포되고 살해하려고 했으니까 수감된 다음에 M는 자신이 형벌을 받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칼로 찌르는 행위를 하게 만들었던 이유였다라는 걸 깨달아.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체포되고 수감되고 나니까 내가 형벌받고자 했던 것이 목적이었구나. 난 벌을 받고 싶었구나. 그래서 디플로스를 찌르려고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름 돋는 소리냐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실 텐데, 디플로스처럼 될 수 없는, 즉 M에는 이 여배우, 자신의 이상적인 표상처럼 될 수 없는 여배우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M에는 뭐예요? 자신이 형벌을 받아 마땅한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있어서. 그래서 M의 정체성은 뭐예요? 정체성 어디 있는 거예요? 외부에 있는 거예요. 외부의 존재. 그리고 이러한 사례는 라캉에게 있어서 인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신체 넘어서 어떻게 확장되고 복잡한 사회 그물망 속에서 구성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생물학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 그 바깥 요소들을 뭐 하고 있다고? 어떻게 포함시킬 수 있는지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을 라캉은 알게 되는 겁니다.
라캉이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이건데 뭐냐면은 정신의학과 정신분석 문헌만 파고들지 않았어요. 다방면의 독서를 한 겁니다. 소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철학책도 많이 읽었어요. 특히 뭘 읽었냐면은 해결책, 칼 야스퍼스라던가 뭐 하이데거 같이 인간의 어떤 본질, 존재 이런 거에 관련된 철학자들의 글을 많이 읽었어요. 자, 오늘 라캉 첫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부터 이제 뭐 라캉이 뭐 이제 가족을 이제 몇 명을 이제 구성했는지 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울 단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